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딸기 영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영상이죠. 첫 번째 영상은 아주 메시지가 간결했어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량원소 6개 있었죠? 철, 풍소,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덴. 다른 작물도 똑같이 6개예요. 물론 뭐 작물마다 나트륨을 일부 흡수한다거나 뭐 염소를 일부 흡수한다거나 뭐 그런 작물들이 있고, 또 혹은 뭐 이제 미량원소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뭐 요오드라든가 뭐 미량원소로 규정되지 않은 그런 정말 극소량으로 들어가는 요오드라든가 뭐 코발트라든가 규소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흡수하고 잘 이용하는 작물들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미량원소는 6개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반복을 하면 철, 풍소,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덴 정도가 있었죠. 근데 이런 미량 원소는 얼마큼 사용해라라는 가이드는 아직까지 제가 안 드렸지만, 어쨌건 관행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생식생장기 혹은 영양생장기, 뭐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미량원소 복합 제품이 있다거나 미량원소 영양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친구들을 유묘기에 공급하는 비중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농가분들보다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시는 농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개화기라든가 뭐 활착기라든가 혹은 뭐 과일이 달렸을 때라든가 그럴 때 연면시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딸기 같은 경우는 과일들이 성숙되어지는 생식생장기보다는 오히려 육묘기의 미량원소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식한다라는 자료를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미량원소는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으로 육묘기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드리도록 할 텐데,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씨입니다. 이씨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씨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 전도도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양분들이 이 물 속에 녹아 있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전도도라는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사실 뭐 모든 비료 성분들은 염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양이온, 음이온으로 물속에서 소화되고 해리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소화되고 해리 되면은 정기적으로 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뭐 양이온, 음이온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료를 물에 녹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많은 양의 양이온, 음이온들이 지금 물속에서 해리된 상태로,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니까 전기의 전도율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부분을 측정을 하는 게 바로 이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씨가 높다는 얘기는 비료를 많이 녹였다, 이씨가 낮다는 이야기는 비료를 적게 녹였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딸기 쪽에 이씨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인데요, 이 표 보시면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헥타르에 56.4톤의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라는 FAO 쪽의 통계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저희 회사 자료가 아니라 FAO 쪽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래도 굉장히 공인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자료로 거짓말 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같은 경우 보시면은 헥타르당 생산량이 30톤, 편하게 30톤이라고 보고요. 편하게 60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헥타르에 60톤 딸기 수확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헥타르에 30톤 수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평균 내보면은 그냥 노지 재배하는 경우, 사실 한국은 딸기의 토경 재배, 노지 재배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거의 하시는 분들이 없죠. 근데 어쨌건 노지 재배 같은 경우가 헥타르에 30톤, 한국의 시설 재배랑 비슷한 양이 수확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시설 하우스로 들어가게 되면 헥타르에 60톤 정도, 미국이랑 거의 비슷한 숫자, 미국보다 조금 더 높은 숫자이네요. 그러니까 토경 재배는 우리나라 쪽의 딸기 재배랑 그렇게 맞지 않는 작형이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 재배되고 있으니까 하우스로 비교를 해보면, 같이 하우스에서 재배했을 때 한국은 30톤, 미국은 60톤, 그리고 유럽도 60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시설 재배하는 것만큼 유럽에서 토경 재배로 했을 때 수확량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라는 건데, 당연히 일단 기후가 다르겠죠.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딸기가 좀 약간 약광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계 재배 작형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계가 너무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재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계는 어느 정도 육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동계 재배 작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후가 완전히 다르고, 기후 때문에 이제 생산량이 최대화될 수 없다라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품종이 다를 겁니다. 한국 딸기 맛있잖아요. 뭐
굉장히 많은 품종들이 있죠. 뭐 장이도 있고 금실도 있고 서량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 딸기가 저는 뭐 유럽 딸기, 미국 딸기보다 훨씬 더 맛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거나 품종의 차이 때문에 또 수확량의 차이가 나타날 거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다른 이유는 없을까? 그러니까 기후 부분 우리가 사실 극복할 수 없잖아요. 기후 부분 극복하려고 하우스 재배하는 거긴 한데 하우스 재배에서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뭐 보강을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난방을 한다거나 이산화탄소를 공급한다거나 근권을 난방한다거나 무슨 뭐 습도를 맞춰준다거나 제습을 한다거나 가습을 한다거나 하는 게 사실 어렵죠. 쉽지 않죠. 결국에 돈이 드니까. 그럼 이제 환경 부분 우리가 진짜 최소한으로밖에 극복할 수 없는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품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딸기 맛있으니까, 한국 딸기 맛있으니까 그냥 품종은 이대로 간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뭐 다른 이유는 없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사실 이씨라고 그러니까 처방전의 레퍼런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 보시면은 딸기의 처방전의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뭐냐면 목표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마자키 처방을 보시면은 질산태 질소의 당량을 5 정도의 당량으로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암모니아태 질소는 0.5 정도. 일본 원시 처방에서는 질산태 질소를 16의 당량으로 처방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당량으로 10 정도의 당량을 목표로 딸기를 키워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원예특작 과학원 자료에 의하면은 딸기를 재배할 때는 질산태 질소를 6 정도의 당량으로 키워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처방의 회사라든가 처방의 목표값이라든가 뭐 처방자에 따라서 사실 이런 처방의 목표값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요거 말고도 유럽에 많은 레퍼런스도 있고 미국 것도 있고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 목표값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게 사실 처방 회사라든가 처방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저는 경향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처방이 일단 유럽의 처방에 비해서, 그리고 한국의 처방도 사실 이쪽 많이 따라가거든요. 한국의 처방이 유럽의 처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분, 질소, 인산, 그리고 칼륨, 그리고 칼슘, 특히나 칼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보이시죠? 마그네슘, 황, 이 C가 유럽에 비해서 한국의 처방의 목표값이 높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져요. 물론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C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은 수분 흡수량이 억제가 되고, 수분 흡수량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뭐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뭐 약광기 같은 경우는 이 C를 조금 더 높여도 되지만 약광기가 아닌 경우는 이 C를 무턱대고 많이 높이면 오히려 식물들이 위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이 C가 굉장히 높아지게 됐을 때 또 이제 그 양액을 흡입하는 그런 벤출 시스템의 고장도 좀 잘 야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긴 하지만,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표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처방의 목표 농도가 유럽의 처방의 목표 농도보다는 조금 더 낮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 맞을 거냐 틀릴 거냐, 잘하고 있는 거냐 잘 못하고 있는 거냐라는 부분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딸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재배할 때 보통 육묘기에는 한 0.8 정도로 재배를 합니다. 물론 농가에 따라서 0.8에서 한 0.2를 뺀 0.6, 그러니까 0.6에서 0.8 정도로 육묘기 때 처방이 나오고요. 이제 영양생장기에는 사실 뭐 1.0에서 1.2 정도 처방을 가고 있는 것 같고, 생식생장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1.2, 높을 때는 한 1.3, 1.4 정도까지 높여가지고 처방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생식생장기에 그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 처방전의 이씨 농도를 1.6이나 1.8까지 높이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엄청 긍정적으로 딸기가 잘 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통계적으로 제가 자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데, 요 정도의 값들이 딸기한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딸기는 왜 이렇게 낮은 이씨의 농도로 재배를 하냐라는 거죠. 토마토랑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파프리카랑 비교를 해보면은 딸기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느낌, 한 1.2 정도, 1.2 정도에서 1.0 정도에서 이씨가 형성이 될 때 실제로 생산 비율이 높아지는 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생산 지수가 언제 제일 높냐라고 보니까 1.2에서 1.0보다 2배나 높은 2에서 2.5 혹은 3.0까지 갔을 때 생산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딸기에 주는 비료의 양 곱하기 3 정도를 해야지 파프리카는 잘 자란다는 거고, 파프리카에 주는 비료의 양 곱하기 3분의 1 정도로 절감을 해야지 딸기가 잘 자란다는 건데, 이게 근원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이디어라는 딸기 품종의 체내의 무게를 측정한 건데요. 여기 이제 바이오매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2배 무게를 측정을 한 거고요. 한 주당 그 과일의 무게를 측정을 한 거고, 한 주당 이제 꽃줄기의 무게를 측정을 한 거고, 크라운의 무게를 측정을 한 거고, 뿌리의 무게를 측정한 거고, 러너의 무게를 측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좀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측정값들을 백분율로 바꾸어 보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이 부분이에요. 엄청나게 잘 계량된 거죠. 무게가 100kg이라고 했을 때, 딸기의 뿌리부터 지상부까지 모든 무게가 100kg이라고 했을 때 무려 61kg이 과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딸기가 생존을 위해서, 생장을 위해서 딸기의 생장 기간은 비단 39kg밖에 차지하지 않는 거고, 딸기의 이로운 부분들, 인간에게 주는 부분들은 무려 61kg 무게를 차지한다는 굉장히 잘 육종되고 잘 개발된 작물인 거죠, 딸기는. 이 부분이 또 놀랍고, 또 놀라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61%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좀 뿌리가 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딸기는 100kg의 무게 중에 고작 4kg밖에 뿌리의 무게가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정말 약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관념적으로 딸기는 청근성 작물이다, 뿌리가 약하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바이오매스 이렇게 생체중을 생체중을 측정해 보니까 뿌리의 무게가 정말 뿌리의 비중이 정말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딸기의 근권부가 약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딸기의 근권부가 약하게 되었을 땐 여러 가지 관리상의 주의점이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수분이 다량으로 공급이 되어져서 그 기상 중에 액상의 비중이 너무나 늘어나고, 그 공급 중에 액상의 비중이 너무나 늘어나고 기상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그 오후 넘어가서 증산작용이 끝나고, 오후가 넘어가가지고 딸기의 뿌리가 호흡을 하면 생장해야 되는 기간에 호흡이 억제가 되면서 딸기의 뿌리가 고사되고 딸기 전체의 묘목의 활력이 줄어들고 딸기 자체가 위조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딸기의 배수율, 함수율이랑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는 우리가 환경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씨인데요. 고농도의 비료물, 고농도의 그런 솔루션이 근권부에 들어가게 되면 딸기 뿌리가 생존을 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딸기의 생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우리는 딸기를 굉장히 낮은 이씨로 키워야 합니다. 낮은 이씨로 키우는 이유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두 번째 시간에 드리는 질문은, 딸기가 그래도 61%나 과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낮은 이씨로 충분한 양의 양분을 딸기에게 공급하고 있을 거냐? 양분도 12개가 있었잖아요. 질소부터 몰리브덴까지 다량원소 6개랑 미량원소 6개가 있었는데, 이런 양분들이 전부 다 획일적으로 부족하게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 중에 선택적으로 잘 공급되고 잘 이용되는 친구도 있는데 잘못 공급되고 잘못 이용되는 친구도 있을 거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의 키 메시지는, 첫 번째, 딸기는 저이씨로 재배해야 되는 작물이고, 두 번째, 저이씨로 재배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상을 보면서 뭐를 배워야 되냐면, 그러면 과연 저이씨로 충분한 양의 양분이 딸기에게 공급이 될 거냐, 그리고 그 양분 사이의 효율이 똑같을 거냐 다를 거냐, 효율이 만약에 다르다면은 공급의 효율이 낮은 양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 세 가지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세 번째 영상으로 또 제가 또 천천히 아주 쉽게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